네, 경제라이브입니다. 경제 뉴스를 깊지만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음 달 말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동시에 방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인데요. 우선 서 교수님, 네.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 계획이 지금 알려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10월 그 에이펙 회의가 이제 경주에서 개최되는데요. 주한 미국 대사관 그 대사 대리죠. 네. 통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에 방문할 계획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됐고요. 네. 주목할 만한 거는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참가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이고요. 왕이 이제 외교부장 통해서 그 확인된 내용이라고 이제 그 국내 외교부에서 이제 확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한미 정상이 이제 에이펙에서 만나게 되면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오랜만에 열리게 되고 관련돼서 이제 한미 통상 교역에 대한 이슈도 좀 구체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미국 투자와 관련된 어떤 그 구체적인 내용도 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모처럼 그 미국과 중국의 그 정상이 국내 방문하게 되면 경주의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어떤 부가가치도 창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소비 진작이라든가 네. 또 K 한류 이런 것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그래서 경제적 부가가치도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그런 전망, 가능성이 높아 예. 보인다 정도 수준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 얘기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는데 여기 왕이 외교부 장과 한 3시간 정도 회담을 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중 관계가 더욱 성숙되고 깊이 있게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维护以联合国为核心的国际体系，也推动比如说是朝着更加公正合理的方向去发展。 에이펙 정상회담에 그 시진핑 주석이 원칙적으로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우리한테 확약을 했고 또 이에 따라서 또 왕이 부장도 그 전에 방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만약에 시 주석의 방한이 확정이 되면은 지금 방한하는 건 한국을 방문하는 거는 11년 만이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아마 시 주석이 마지막으로 방문한 게 이제 2014년 7월 3일, 4일 마지막으로 방문인데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까지 이제 오게 되면은 한중 정상 동시 방한 이제 13년 만이다. 그러니까 한중미 이 정상이 다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13년 만인데 13년 전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후진타오 전 수석과 한번 그 2012년 서울 해관보 정상회의에서 네.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경주에서 이 회동이 다 성사가 된다면은 아마 좀 역사에 남을 만한 기록적인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에 사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한 가능성도 솔솔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는데요. 그 확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Yeah, I'd love to. I'd love to. We'll arrange a meeting between you and Kim Jong-un. Would you like that? 김정은 위원장은 에이펙에 올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대로라면 그러니까 에이펙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참석을 한다면 이 경주라는 지역은 정말 초대형 외교 무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오랜만에 그 두 양국의 정상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그 중요한 그 행사가 되기 때문에 각국의 이제 언론 취재와 함께 국내에 이제 많은 그 어떤 시선들이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경제적 실익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 의학 이런 쪽에 그 관세 협상 타결이 아직 진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비춰봤을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그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고요. 또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하고도 이제 대통령이 정상회의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주로 이제 반도체를 중국에 많이 수출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반도체 수출 비중이 좀 감소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도 좀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서 경제적 실익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현지 시간으로 19일, 그러니까 내일 전화 통화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등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더 나오는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아쿠아일로였습니다.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는요. 그런데 지금 조금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틱톡 이슈가 있었고요. 중국이 한 5년 정도 끌어온 틱톡 매각 이슈를 좀 해결되는 분위기가 있고요. 또 여기에다가 보잉 항공기에 미국산 대두 수입을 허용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훈풍이 불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 틱톡 매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틱톡의 어떤 규제라든지 어떤 보안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중국 기업을 견제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의외로 이제 물꼬가 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틱톡 사업의 어떤 지분 중 80%를 미국 투자자가 수유하고 그 다음에 결국 이 미국의 데이터 그동안 보안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제 서버에 보관이 되고 바이트댄스 측은 내 라이선스 형태로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됐는데 이게 왜 상징성이 있느냐? 이게 이제 물꼬가 트이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이슈들도 이제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보잉 500대를 구매하는 방안도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미국산 대두 문제도 이게 이제 브라질로 이제 구매를 했거든요, 중국이. 그래서 요거를 바꾸는 거를 트럼프 행정부가 좀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틱톡 문제로서 뭔가 좀 하나의 이제 새롭게 좀 뭔가 열린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중국은 또 엔비디아 최신 AI 칩 구매는 또 금지한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는 또 하락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부분도 아마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슷한 예로 이제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견제들이 이제 계속되는데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그 AI에 들어가는 칩이죠. RTX X6000D의 수입을 이제 중국이 불허하는 그런 게 문제가 있어서 엔비디아 젠슨 왕 그 CEO도 아마 이 부분을 좀 많이 우려했습니다. 아마 그러나 내일 통화가 이런 부분도 좀 언급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엔비디아,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을 방문 중인데요. 여기에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같이 수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뭔가 이 상황, 그러니까 미중 관계를 해석할 만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당초 미중 그 관세 협정이 어느 정도 상징적인 그 가능성을 보이면서 먼저 중국이 사실은 그 동안에 엔비디아에게 이제 그 규제했던 어떤 그 RTX 6000D 그런 최신 AI 칩 판매를 허용하게끔 하는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사실은 그게 그 불허하는 방침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거든요. 네. 사실은 의외의 어떤 반응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뉴욕 그 증시에서도 엔비디아 주가가 한 3%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젠슨 왕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 수행하면서 그런 어떤 자사의 어떤 제품들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물꼬가 터지지 않을까 네, 기대를 네. 했었는데 좀 의외의 반응이었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아마 자국의 어떤 그 이런 기술 기업들을 보호하려는 중국의 속내도 좀 반영된 것 같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중국의 어떤 강경한 기조가 조금 더 향후에 미중 관세 협정에 좀 난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런 움직임,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받을 영향은 어떤 게 될까요? 그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산 그 엔비디아 AI 칩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제재가 일종의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실제로 그 중국의 반도체 수출 물량이 전체 한 37%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산 어떤 제품들이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에도 상대적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오히려 기회가 기회가 될 될 수 가능성도 있는 있죠. 거군요. 그러니까 미국 네. 입장에서는 매도 뉴스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게 되면 아마도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좀 더 기술 개발이라든가 시장 확대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미중 분위기 약간 해빙 모드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는 또 으름장을 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한미 관세 협상의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반도체 품목 관세나 의약품 품목 관세를 높이겠다라는 이런 뉘앙스, 이런 인상 주는 발언들을 또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계속 그 트럼프의 어떤 우방국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와 또 일본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의견을 내고 있어요.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제 100% 부과가 가능하다. 또 의약품 같은 경우는 150에서 250% 부과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주요 국가인 우리에게 영향을 수출 주요 그쵸? 우리가 수출을 많이 주요 하죠. 국가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그 업체들, 기업들은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과연 우리가 이제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번에 조지아주 그 근로자 구금 사태를 네. 봤을 때는 그동안 그래도 좀 우리에게 우호적이고 뭔가 좀 부드러운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것 같다가 이 사태에서 갑자기 이제 찬물을 쏟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재명 정부의 대미 통상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끌려다닐 수 없다라는 좀 인식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본의 사례인데 일본이 이제 대미 투자액이 한 5,500억 달러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대한 어떤 이익 배분 문제가 이슈가 됐거든요. 미국이 90% 가져가고 일본이 10%. 이 조항을 우리도 똑같이 사인을 할 것이냐. 우리도 투자를 약속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아마 우리 행정부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트럼프 리스크 대비를 지금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겉에서는 좋은 유화책을 내다가도 뒤에서는 늘 다른 얘기를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모드로 나갈 것이냐. 이것이 아마 이재명 정부 행정부의 좀 고민일 것 같습니다. 네.